안녕하세요. 신문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자립국 미국이 발을 빼면 미주중앙일보 김석하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예전하고 미국의 활동이 많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세계 뉴스, 국제 뉴스를 읽는 그런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읽게 됐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벗어나려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세계 경찰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의 경찰, 그러니까 잘못된 거, 무슨 탄압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끼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미국의 돈으로 해서 미국이 이런 세계의 호구가 아니라는 얘기는 의미는 미국의 돈을 갖다가 마구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지구 곳곳 분쟁에 끼어들어 경찰 역할을 자임하며 그 역할을 해왔다. 경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여러 나라로부터 양키 고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죠. 그 다음 패러그램은 이겁니다. 이젠 발을 빼려 하는 모양새다.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선, 또 집권하기 위해선 석유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이건 역대 정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싫든 좋든 오랫동안 중동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등 이란의 경제를 틀어막았다. 지난달에는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가 결정됐다. 마치 너희들 없어도 난 오케이 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근데 석유만 나는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우방도 언제 친구냐는 식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올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응하지 않으면 주둔군 감축이나 철군 카드를 꺼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기세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런 말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불안감이 감지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냉전 종식에 기여한 중거리 핵 전략 INF라 그러죠. 조약을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러시아도 질세라 탈퇴를 공언하면서 군축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군비 경쟁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얘기는 그겁니다. 이 소련과 구소련이죠. 구소련과 미국이 서로 무기를 만드느라고 경제가 피폐하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갖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퇴를 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램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거침없는 자신감 배경에는 에너지 권력이 재편됐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김석하 논설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의 세계는 이랬다. 과거 이랬던 얘기죠. 석유는 1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은 석유가 많이 나지만 자기들 쓸 것만 있어서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둘 다 현재는 진리가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석유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과거 땅속에서 못 뽑아 올린 석유가 시추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매장량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얘기는 그겁니다. 시추 기술이 안 좋았을 때는 어느 지역까지만 가서 퍼쓸 수 있었는데 시추 기술이 좋아져서 더 많은 깊숙이 석유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석유의 양이 매장량이 될 텐데 그게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번 세기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미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 석유 수출국이 됐다. 에너지 자립국을 넘어 수출까지 하게 됐다. 수십 년간 발목 잡혀온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된 것이다. 미국은 사실 산유국이면서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수입을 안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천만 대 자동차들이 길에 서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교책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셰일 오일 가스 혁명이 있다. 셰일 오일 가스는 셰일 안반층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녹아있는 오일과 가스를 말한다. 석유처럼 웅덩이에 고여있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뚫어 셰일 안반층에 닿으면 이제 옆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오일과 가스를 긁어모아 끌어올리는 형태다. 당연히 시추하기 어렵고 생산 단가도 비싸다. 그렇죠. 이렇게 고여있는 걸 이렇게 스트로를 갖다 꽂아가지고 뽑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그죠? 존재는 물론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 채산성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럴당 한 $4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1999년 기술 개발이 되고 시추업체가 몰려들면서 2013년 많은 양을 끌어올리면서 미국이 에너지를 재립하고 수출하는데 1등 공신이 된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걱정이 없는 나라 미국이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거죠. 중동의 석유 수입원을 지키기 위해 또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최대 산유국 위치가 바뀌면서 러시아도 이제 발 아래다. 그래, 또 한번 군비 경쟁 해볼까? 레이건 대통령 때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 이 레이건이 군비 경쟁을 하는 바람에 소련이 쫓아가다가 정권이 무너졌죠. 경제난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 세계 질서가 급속히 붕괴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 도생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전쟁을 겪을 것이고 국무부 출신으로 지정학 안보 전문가이면서 에너지 전략에 능통한 피터 자이안 이런 박사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 한국의 끔찍한 지리적 여건, 지금 한국 주위에 세계 4강이 다 있다는 얘기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것이 다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빠짐으로써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북한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북한이 끔찍한 지리적인 여건이라 하면 서로 강한 나라 둘이 각축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은 분명히 세계에서 손을 떼게 된다. 왜요? 석유를 갖다가 외국에 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셰일 2013년에 셰일 그 혁명,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벌써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미군들이 혹은 미국이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IS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굉장히 미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시간도 모르게 오바마 정권 때부터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석유를 갖다가 갖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석유를 갖다 쓰지 않으면은 그 김석하 논설위원이 말한 것 같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세계 경찰 역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지 않으면은 그 깡패 같은 나라, 여기서 말하는 깡패 같은 나라는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한국 이웃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센 놈이 그 정권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깡패 같은 나라가 여기저기를 갖다 이렇게 약한 나라들이요. 벌써 미군이 빠진 필리핀에 중국이 그 필리핀 앞바다에다가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해 전쟁을, 그러니까 영해 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비행기도 팔고 전투기도 팔고 그랬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신문기사 읽어주는 남자, 읽어주고 간단한 논평하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